인간관계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주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네네. 선생님 맞을까요? 일단 기버가 되라는 게 네. 이제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해요. 네. 기버가 되되 반드시 테이크하라. 아. 네,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한마디가 이제 황금률인데 모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특히 1인 기업 요즘 많잖아요. 자영업자도 많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딱 놓치지 말아야 되는 메시지 하나, 그걸 전달해주고 싶어서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네. 그럼 선생님도 어려웠던 순간이 있나요? 행복하시니까랑 똑같은 책인 것 같아요. 늘 행복하시니까. 아니요? 늘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네, 섞어 비빔밥이잖아요. 네. 다인이 아빠로서 힘들었던 점 있을까요? 체력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한 스푼은 정말 설레입니다. 제가 정말 찐팬이거든요. 박종윤 선생님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선생님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저자이시고요. 두 번째, 사업가들의 진정한 사장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세 번째, 진짜 찐 사업가이시기도 하고요. 네 번째, 우리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다인이 아빠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년차 컨설턴트 그리고 뭐 몇 가지 사업을 좀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요즘에는 나이 50이 넘어서 AI에 꽂혀가지고 사장님들을 위한 맞아. AI, MBI를 만들어서 사업을 네. 하고 있는 박종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인이 아빠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선생님 만나자마자 네. 여쭤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2023년에 이제 선생님에게 친필 사인을 받았는데 이거 끝까지 보세요. 왜냐면 오늘 네. 저희가 미리 이벤트를 준비를 했잖아요. 네네네. 친필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세 분.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그대로 내 뇌에 박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너무너무 훌륭한 책,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는데요. 네. 선생님,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네. 를 쓰시게 된 배경 그리고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책을 쓸 생각이 따로 없었고 강의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진짜요? 네. 그걸 하게 된 계기가 2017년도부터 페이스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페이스북에 뭘 쓰지 하다가 패친 분들 중에서 고민 있으신 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들이 머리 아파하는 거를 네. 댓글로 뭐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지 않고 그냥 제 본문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 글들이 인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패친이 늘어나고 네. 또 뭐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나가서 특강도 좀 하게 되고 했더니 이제 책을 쓰셔라 라는 요청이 많이 왔었고 그때 이제 송북스라는 출판사 대표님께서 네. 계약서를 들고 강의장에 오셨어요. 어머나. 저는 책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했었는데 일단 계약서만 써놓자. 그리고 한 1년 반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왔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쓴 거예요. 진짜요? 그 당시에 페이스북을 저는 패드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만 했었는데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쓴 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들이 공개성 글이 아니라 박종윤식 이야기라는 그 그룹이 따로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거기 회원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거든요. 매일매일 축적된 건데 이분들이 이거를 제본을 해서 읽고 계시다는 거 알고 책을 써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다인이가 그 당시에 어린이집을 다녔던 때인데 네. 아기가 늦게 태어났거든요. 제가 지금 52세인데 우리 아기가 10살이니까 43살에 낳은 아이예요. 근데 얘가 뒤뚱뒤뚱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늦게 태어날 줄 모르고 늦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아빠가 얘가 20살, 30살이 됐을 때 아빠랑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현재 가장 치열하게 살아온 시절의 아빠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 보자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날 출판사님께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고 내놓은 거고 네. 여기서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는데 제가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 때문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이 프롤로그에 나와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한마디가 이제 황금률인데 모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특히 1인 기업 요즘 많잖아요. 자영업자도 많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딱 놓치지 말아야 되는 메시지 하나. 그걸 전달해 주고 싶어서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 요게 이제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버가 되라. 네네. 이게 제일 와닿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주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네네. 선생님 맞을까요? 일단 기버가 되라는 게 네. 이제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해요. 네. 기버가 되되 반드시 테이크하라. 아. 네, 그냥 기버가 되는 것은 자선 사업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콘텐츠를 발행하실 때도 많은 분들이 받아만 가지 나한테 대가가 없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주기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받는 관계라는 게 주고받는 관계라는 게 네. 기버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과연 기버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는 똑같은데 아하. 상대방이 받고 싶어하고 필요한 게 뭔지를 제대로 알거나 헤아리고 관찰하고 그걸 줄 때 진정한 기부가 되는 거고 기버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문의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다고 한다면 그게 기업 브랜드이건 SNS 계정이건 간에 그때부터 사실은 거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뜻입니다. 저 역시나 이제 발도르프 교육을 추천을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심어주는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아이를 발도르프 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게 선생님께서 인생에서 성장을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안 좋은 성과, 좋은 성과, 뭐 안 좋은 성과라는 건 없죠. 어쨌든 결과를 성공시키는 게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거. 자, 달성한다. 이미 과거가 되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있고 오늘이 전부다 이런 말들도 많은데 저도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다가 어느 날 느낀 게 결국 오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로 밀려나니까. 그럼 인생이라는 게 뭘까 봤더니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 미래를 만들 준비를 마치 건축가처럼 설계를 잘하고 조형을 잘 만들고 이렇게 구조를 잘 쌓아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 맞습니다. 준비와 과정이 어디를 향하는가? 결국 미래다.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성장. 그래서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계시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가들을 알려주시는 선생님 역할도 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MBI 설계도 네.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과거를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삶을 하시면서 성장 경험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교훈이 있을까요? 일단 버티지 마라. 오, 네. 의외네요. 저는 이회수 선생님을 진짜 존경하거든요. 네. 너무 좋아해요. 이회수 선생님 그 글을 어렸을 때부터 읽고 너무 그 소설이라 이런 것들이 정말 일반적인 정통파 소설가랑은 다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께서 제가 딱 싫은 게 딱 하나가 뭐였냐면 존버라는 말씀을 만드신 거. 그 말씀이 좀 안 좋다라고 느끼는 게 버티면 좋아질 거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버티면 지나갈 거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사람의 의지를 어찌 보면 약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전에서는. 실전에서는 사실 우리 버티지 않거든요. 나가서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네. 살아야 되는데 그 걸음을 한 걸음 떼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모든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늘 하는 말처럼 끝나지 않는 터널은 없으니 터널은 모두가 끝이 있는 거니까 이 터널 바깥으로 나가서 햇빛을 보고 싶으면 앞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티지 말라는 게 저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좋아지겠지. 그건 세상의 흐름에 물길에 나를 맡기는 거니까 저는 인생은 만드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물길에 상관없이 속도를 내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버티지 마라. 나가라. 네, 그게 제 인생 교훈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겠지만 네. 전 특히 또 싫어하는 말이 운칠기삼이에요. 네, 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운의 정체는 뭘까 생각해 보면 역시 시기와 환경과 어떤 흐름이 만나는 타이밍에 네. 내 현재 상황이 적합하게 어울린 거다라고 봐요. 그럼 내 현재 상황이 어떤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가도 되게 중요할 거고 네. 평상시에 여러 갈래길에 대비를 잘 해놨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버텨서 잘 됐다 또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떡상해서 잘 됐다 네. 그거를 나에게 적용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떡상해서 잘 된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일까 1000명 중에 몇 명일까를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너무 버티고 계속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되게 만들려고 노력해라. 아니면 하나의 방식에 올인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하게 뜯어보면 운이 좋았다, 버텨서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것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그걸로 장기적인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매우 전략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는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예, 뭐 왜냐하면 사람이란 대중이란 프레임에 가둬둘수록 통제하기가 편하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뭐 재력과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썩 좋진 않잖아요. 그쵸. 생각을 많이 하면 변수가 많아지니까. 근데 피리 부는 사나이에 피리 소리에 끌려 나가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직접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숙성시킨 다음에 판단하기보다는 우르르 이게 많은 것 같아요. 마치 OX 퀴즈를 할 때 네. 눈치 보고 있다가 많이 간 쪽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그게 확률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글쎄요,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길로 뛰어들게 되면 가장 위험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지금 직접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유튜브 채널이 유니크하지 않다면 이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니까. 맞습니다. 사업의 현장은 유니크해야 되는 거고 성공의 어떤 직장 생활이든 프리랜서로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남과 뭐가 다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잘 됐다라는 방법을 우르르 쫓아가게 되면 네.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말들은 전부 다 온리언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선택과 행동은 원 오브 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저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 게 사실 이제 발도르프 자체가 이제 생소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실천하기가 되게 힘들고 뭐 까다롭고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어떻게 알릴 수 있지? 그러면은 다수가 많이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내가 몸소 실천하고 좋은 거를 알리자 하는 계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죠. 뭐 발도르프 교육 같은 경우가 네. 한국에서 적용이 어렵다. 발도르프를 빼고 발도르프 교육이 지향하는 부분으로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시기에 맞게 결대로 키워라. 맞아요. 이거 같거든요. 네. 그럼 시기에 맞게 결대로 키우는 교육 사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대중적인 우리 아이가 결대로 크고 있을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먼저 많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내가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발도르프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거기서 내가 난 조금 더 이 부분에 깊게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발도르프 교육 컨설팅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베이직, 유니크, 스페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베이직, 유니크, 유니크, 스페셜 네. 요거를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네. 처음 들어서 모르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옷가게를 차린다. 근데 나는 꽃무늬 원피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꽃무늬 원피스스러운 옷가게, 이게 컨셉인 거죠. 네. 이게 스타일인 거고 이게 유니크예요. 오. 네, 나만의 스타일이 있느냐, 나만의 컨셉이 있느냐, 나만의 차별성이 있느냐, 개성이 있느냐.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건 너무 시장이 좁은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이 좁다기보단 밀도가 높은 거고요. 요즘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 누구를 만날 수도 있는 시대니까 맞습니다. 그런 시장의 좁은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꽃무늬 원피스류의 옷가게를 차렸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여름에 받쳐 입을 이너
탑 네. 이런 게 없어요. 그쵸. 그럼 이건 옷가게가 아닌 거죠. 자, 아, 꽃무늬 원피스 옷가게인데 본론은 본질은 옷가게예요. 그 맞아요. 옷가게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 정도는 계절적으로 뭐 레깅스라든지 기모 레깅스라든지 뭐 삭스라든지 이런 탑이라든지 이런 네. 베이직한 아이템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고객이 들어왔을 때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고 살 거리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베이직. 네. 유니크는 내 꽃무늬 옷가게. 그다음에 스페셜은 뭐냐면 근데 내가 여기서 뭐 철마다 신상품이 나오면 시착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뭐 구독권을 줬다, 뭐 회원권을 줬다, 또는 내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옷을 팔겠다. 이게 이제 스페셜에 해당되는 걸 수 있죠. 이건 상품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네. 고객도 베이직 고객이 있고 유니크 고객이 있고 스페셜 고객이 있죠. 예, 베이직 고객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껏 옷 사러 오시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 거고 네. 유니크 고객은 나랑 코드가 맞겠죠. 그러니까 단골이 중요하다.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 내가 있어서 좋다, 내가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이제 유니크 고객에 해당되는 거고 스페셜은 일종의 팬덤이죠. 아하. 여기와 라포가 형성이 돼서 네. 친구 손까지 붙잡고 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스페셜로 많아질수록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네요. 늘 드리는 말씀인데 삼각형은 네. 매우 조화로운 그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도형이 뭐예요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동그라미. 네. 근데 이건 신의 영역이고 네. 인간 사회 영역은 계급 구조부터 모든 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 삼각형을 어느 한쪽에다가 몰입시켜 버리면 네. 뭐 예를 들면 뭐 스페셜 팬덤만 있으면 좋겠어. 아.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랬을 때 문제가 뭘까요? 확산력의 한계가 옵니다. 아. 여기만의 문화가 생겨버리니까 외부에서 넘어오기가 어렵죠. 너무 팬덤 중시 팬이 좋다고 해서 팬덤 중심으로만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BTS가 아미만 믿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미가 새로 계속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아미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렇게 베이직, 유니크, 스페셜의 존재를 인정하고 네. 각각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꾸준하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책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제보다 성장하는 사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성과와 성장에 대해서 정말 성과를 낼 수 없고 성장을 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예요. 내가 어제보다 예를 들어서 10원이라도 더 벌고 네. 어제보다 한 명이라도 더 고객으로 확보하고 어제보다 한 명이라도 더 단골이 되었으면 이건 어제의 내 사업보다 지금 좋아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평가절하해요. 어떻게 평가절하냐면 나보다 잘된 사람, 네, 내 카테고리에서 지금 막 줄 서고 있는 사람, 단골이 많고 막 지금 언론에 비치고. 근데 제가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현상을 반드시 쪼개고 분석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해주신 말씀이 그런 게 있어요. 아래 보고 살지 마, 위 보고 살아.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살아라 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 지나온 결과가 나를 밀어서 위로 올려주는 거고 나보다 모르는 사람 나한테 돈 내고 뭔가 배워야 되고 사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게 밀려서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자원으로 삼고 이분들이 연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은 이런 얘기하면 아니 공부는 아래를 보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제의 나를 봐야죠.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네. 네가 반에서 1등을 해야 돼가 아니라 너 지금 10등인데 9등을 목표로 삼아보자. 어제 너보다 한 등수 더 높아진 시험이라면 이게 맞는 거지. 반에서 누구보다 다 1등, 2등. 그럼 계속 1등, 2등하고 비교하면서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백날 해도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에 즉각 반응하는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죠.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꾸 자기 스스로한테 써줘야 돼요. 어제의 나를 기록해야 돼요. 세상에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하는 사람과 기록하지 않는 사람. 인간만이 기록을 했기 네. 때문에 문명을 여기까지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하루를 소비해요. 소비라는 건 뭐냐면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뜻인데 기록을 하면 쌓을 수가 있고 네.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다시 또 맨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른일수록 더 자기를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다이어리를 쓸 때 선생님의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너무 많은 기록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리나 일기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박종인식 천만원 서간학교라는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꽤나 인원이 많아지셨는데 박천사에서는 딱 하루에 3가지만 12시 이전에 써라 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오늘 고객에게 들은 아쉬운 점. 오늘 세상이 나한테 말한 아쉬운 점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아쉬운 점을 얘기했다는 건 나랑 관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나랑 관계 있는 소비자든 뭐 친구든 팔로워든 이런 사람들이 아쉬운 점을 얘기한 거를 써봐라. 쓰면 사람인 이상 고치고 싶어지게 돼 있다. 이게 첫 번째 개선에 대한 부분이고, 네. 두 번째는 오늘 고객에게 칭찬받은 점. 오늘 누군가한테 덕분이다, 고맙다, 이런 게 좋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자기가 뭘 못한다라는 것을 채워야 된다는 강박이 많은데 내가 뭘 잘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챙겨야 돼요. 내가 이걸 잘하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이 맞춰져야 네. 지금 현재 내 포지션이 뚜렷하게 보이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보일 텐데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모르고 한쪽 축만 계속 편향되니까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전인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 부분도 결국에는 못하는 걸 채우는 게 아니라 잘하는 특성과 부족한 부분 이걸 이제 파악하고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 내일은 세상이 나한테 칭찬할 수 있는 어떤 걸 해볼까? 요 3가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록이네요.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만드는 솔루션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현장감에 네. 대해서 부족하고 또 자기 자존감에 대해서 부족하고 이건 체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체질을 바꾸면 이 사람이 하는 일도 잘 될 확률이 높겠죠. 네. 근데 대부분 하는 일을 잘 되게 만드는 데만 집중해요. 내 체질을 안 바꾸고. 이러면 이제 판단력, 기준, 사고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끌려가죠. 댓글 이벤트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요거 책 이벤트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선생님도 어려웠던 순간이 있나요? 행복하십니까랑 똑같은 질문 같아요. 늘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늘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예, 섞어 비빔밥이잖아요. 네. 어려웠던 순간은 오늘도 여러 번 있을 것이고 내일도 있을 수 있고 모레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글피는 다시 또 있을 수 있죠. 예, 어려운 순간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일단 부모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2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이 아빠로서 힘들었던 점 있을까요? 체력이요. 이게 정말 미안한 부분인데 네. 아기가 늦게 이제 오다 보니까 아빠가 그 친구들 아빠만큼 이렇게 뭐 공중 3회전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게 좀 안 되니까 네. 그건 좀 미안한 부분이 있죠. 네. 네. 다인아 이모한테 오렴. 이모가 돌려줄게. 네. 2번째 그러면은 이제 사업가로서의 네. 힘든 점 궁금합니다. 책임감이죠. 그렇죠. 예. 사업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자기 개인 인생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가족과 주변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잘 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임무를 잘 완수해야 되는 거죠. 그 임무 완수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책임감은 일단 선생님 사업하시는 것도 그렇고 MBI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선생님으로서도 네네. 다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짊어지고 압박감 느끼고 이런 부분들도 맞는데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다 보면 네. 결국 마지막에 2글자만 남아요. 선택.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택을 철회하지 않을 거면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뭐 짊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도망갔을걸요. 네, 모두가 그렇겠지만. 네. 네네. 선생님께서 계속 저한테 강조하시는 게 내 기준이 아니라 네. 고객을 바라봐라. 네. 고객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그러면 초보 창업자들이 흔히 놓치는 실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정해놓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거. 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 이러면 될 것 같아. 이제 시나리오도 쓰고 막 네. 이런단 말이죠. 네. 근데 내 아이디어를 이렇게 사업시키고 이 상품으로 만들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추측이고 예측이에요. 근데 이때 이 추측과 예측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랬을 때 너도 그렇게 반응할 거야에 해당되는 걸 우리는 타겟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마케팅, 뭐 브랜딩 여러 가지들을 많이 배우시는데 아쉬운 거는 요즘에는 블로그 마케팅, SNS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이렇게 마케팅 앞에 뭐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건 이제 광고를 얘기하는 거고 마케팅은 마켓 플러스 ing 그럼 시장이 활성화되는 모든 행위죠. 네.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마케팅이에요. 이것도 ing. 그러니까 마켓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마케팅이고 이 만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마케팅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놓치는 마케팅이 뭐냐면 활성화시키는 마케팅만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업은 사실 내가 상품을 내놓거나 창업을 했을 때 식당 하나를 차렸을 때 일종의 마켓을 형성시키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 게 그것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하지 않고 즉 타깃 내가 이걸 팔면 살 사람 열면 올 사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상품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사실 상품을 만들고 창업을 한 다음에 돈을 벌어야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는 것까지의 모든 에너지를 쏜 다음에 지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가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초에 아무런 화력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니까. 그러면 선생님, 저도 이제 초보 유튜버잖아요. 네. 근데 저처럼 이미 시작했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